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참치형이고요. 자, 오늘은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봐드리는데, 오늘 좀 일제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지금 왜 얘네들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약간 상승에 있어갖고 지속성이 과연 나와줄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좀 영상을 좀 찍어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자 보시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 하나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이제 랩지노믹스랑 수젠텍이 상한가를 쳤는데 이게 약간 테마로 봤을 때는 약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리고 현재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 좀 매력적인 친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까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진단키트 아이들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냐?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독감 코로나19, RSV, 노로, 전염병이 이제 동시에 막 나오는 이 쿼드데믹에 대한 이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어디서? 미국에서. 자, 그래갖고 지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 전역에 북극의 한파가 밀어닥칠 것으로 예보가 돼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건데, 자, 먼저 이 북극 한파 이 예보까지 이제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기온이 낮아지면 이 바이러스의 이 생존력이 매우 증가합니다. 특히나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춥고 이 드라이한 이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매우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추운 날씨로 인해 갖고 요런 이제 그 실내 활동들이 막 증가하면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막 접촉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오고 감염 위험이 막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낮은 기온에서는 우리 몸의 어떤 면역력 이게 굉장히 이제 저하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기 점막의 이런 방어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좀 이 앞으로 좀 진단 키트에 대한 니즈가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그 이제 다중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 뭐 마스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독감, 코로나19, 뭐 RSV 이거를 막 노로바이러스 뭐 이거를 갖다가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이 키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뭐 나와줄 수가 있을 것인데 아무튼 이런 이제 역병이 돌게 되면 가장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이런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 미코바이오메드가 여기 없는데 미코바이오메드 이 친구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편인데 오늘은 생각보다 뭐 강하진 않았고 9% 정도 상승세가 나왔죠. 오늘 이제 랩지노믹스가 상한가를 쳤고 그리고 수젠텍이 항상 대장질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이 상한가를 또 쳤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진단키트 테마건 어떤 테마건 간에 이 테마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기사화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상승의 지속성이 나와 주려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장급들 1등주 위주의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수젠텍이랑 랩지노믹스가 오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장이 맞네요. 자, 수젠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갔고 여기서
역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이후에 이렇게 대시세를 내어줍니다.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며칠 내에. 그죠? 이 저가 대비해갖고 굉장히 뭐 커다란 상승폭을 이제 보여줬는데, 대략적으로 80% 정도, 80% 정도 변동성을 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왔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어내고,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어내고 여기 넥라인 넘고, 오늘 이제 또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치고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요 추세 돌파 나왔고, 굉장히 좀 차트적으로는 매력적인 그런 차트를 보여줬고요. 시젠도 최근 들어갔고 여기서 트리플 바닥을 찍은 이후에 여기서 상승이 나와.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봤을 때 상승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도 이 바닥권에서 강한 이제 좀 양봉이 나와주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자, 그 중에 있어서 이제 강한 친구들이 있고 좀 약한 친구들이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차별화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추가적인 모멘텀 플러스 이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이런 실적,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바딕템 매드는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되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고, 지난 이 팬데믹 구간에서 나왔던 이런 실적에서 굉장히 좀 축소가 되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이런 기업들, 바딕템 매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네요. 자, 바딕템 매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지. 미국 반려동물 시장 진출 이슈가 있었네요. 현장 진단 기술력 해갖고 지금 바딕템 매드가 실적 우상향이 좀 기대가 되는 측면.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유통망이 탄탄한 동물 진단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실적 성장세를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좀 부분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좀 신사업에 좀 진출하는 이런 기업들. 이런 애들은 어쨌든 그동안의 팬데믹 이후에 뭔가를 이제 신사업을 모색하고 그걸 준비를 잘 해왔던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바딕템 매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과 이제 재무제표 역시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배당도 주고 있고, 참 이거 회사 운영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바딕템 매드 같은 경우는 하나씩 볼게요. 노을이라는 친구도 차트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상승 이후에 이 바닥권 탈피 상승 이후에 다시 이 구간 갭 메꾸고 다시 바닥권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인데, 노을이라는 이제 종목도 사실 어떻게 봤을 때 AI 관련한 이 온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혈액암 진단, 그러니까 요런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네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지만 모멘텀으로 저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회사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I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D 바이오 센서는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 SD 바이오 센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을 잘 잡긴 했고, 아직까지 이제 지난 이제 3분기 때만 해도 이제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보였는데 순이익에 있어서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죠? 조금씩은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SD 바이오 센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딱히 뭐 모멘텀이라는 게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 SD 바이오 센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그러니까 AI 뭐 분자 진단, 그러니까 약간 진단에 있어 갖고 이 AI 기술을
접목을 시킨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으면 이제 모멘텀을 받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AI가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커다란 이제 모멘텀은 없지만 약간 이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이제 녹십자 MS 이 친구도 이제 역병이 돌 때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 하나고 이 녹십자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개선세는 나와주고 있는데 임팩트 있는 개선세가 뭐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현금 흐름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네요. 그래서 조금씩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고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약간 이제 남들보다는 좀 덜 가죠. 진 매트릭스. 근데 이제 주가의 어떤 수준이 워낙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과대 낙폭 구간이고, 그러니까 사실 대장주들 급으로 무조건 보셔야 되긴 되고, 근데 이제 랩지노미스 수젠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 들어갖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추가적인 상승 여부. 나노엔텍도 같이 한번 볼게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고 랩지노믹스는 사실 굉장히 뭐 괜찮죠. 사실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가장 좀 발빠르게 준비를 했던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포스트 코로나 동력으로 이제 클리아랩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좀 실적 성장세를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그동안 잘 했고 여기에 따라서 성과가 이제 내년부터 나올 것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나올 것이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부분들이 좀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 계속 2024년도에 머물고 있네. 2025년도에는 실적 개선세가 나와주고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상승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액세스 바이오도 같이 한번 볼게요. 액세스 바이오. 굉장히 많이 빠졌고 아직 이 추세 전환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10,000원대는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역시나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표기가 안 됐는데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계속 이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패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했던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일단은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코비드 19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기타 부문에 대한 이제 신사업을 통한 좀 매출 비중을 앞으로 조금씩은 더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쌓아놨던 이런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적극적인 이런 매크로한 상황들로 인해 갖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전환가에 관련해 갖고 좀 몇 차례 이제 조정이 나왔었는데 한번 또 이제 전환가액에 대한 조정이 또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뭐 투자 관점으로는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은. 자, 오히려 수젠텍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차트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친구도 막 재료가 있다 뭐 그런 것보다도 이 투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서 이제 매집봉 몇 개가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 매집봉 가격의 어떤 하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방어를 해줬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재료들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중요한 라인이 자, 요 구간을 뚫어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려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추이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 기세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재료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자, 인성 정보도 굉장히 많이 모아 데이터 여전히 좀 어렵네요. 이런 친구들은. 자, 시젠 같은 경우는 다시 바닥권 탈피를 위한 그런 좀 노력들이 보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자, 시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생각보다 잘 세웠습니다. 뭐 코비드 19 뭐 제품도 물론 있었지만 뭐 기타 뭐 이런 여성 건강 관련한 그리고 HPV 그리고 뭐 GI 그리고 추출 시약까지도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매출의 어떤 그 회복세를 좀 그동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젠도 여전히 이제 쌓아놓은 현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이런 비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 추이가 다시 증가세로 턴어라운드 했고 호흡기 키트 매출 추이도 올라가지고 있고 HPV 키트 매출 추이도 좋고요. 그리고 여성 건강 키트도 괜찮고 소화기 키트 매출 추이도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관리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도 이 지난 이제 작년 이제 3분기부터 이제 투자를 좀 하면서 신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2025년도 실적에 대한 좀 개선 기대감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제는 워낙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상승폭도 어느 정도 좀 컸었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젠도. 자, 그다음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이제 아티스트로 이제 바뀌었고 뭐 기타 주주들 요런 좀 있는데 정상적으로 뭐 이 영업을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이 휴마시스 이렇게 회사명 해갖고 빌리언즈 해갖고 자회사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출연료 요런 거 뭐 콘돔 팔고 막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거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휴마시스는 지금 뭐 사업을 뭐 잘한다라는 느낌도 사실 없어요. 사실 시젠이랑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주가로 봤을 때는 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는 좀 위로 열려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중기적인 전략으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상적인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렇게 봤을 때 바딕텍메드 그리고 랩지노믹스 그리고 뭐 시젠 정도 요 정도로 만약에 진단키트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 정도 뭐 SD바이오 센서까지 해갖고 요 정도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오늘 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